네, 안녕하십니까. 김 박사의 농약 이야기. 오늘은 저희 성보화학의 김혜진 연구원님을 모시고 녹유병의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농가분들께서 약제 처리에 어떤 고민도 계시고 또 녹유병이 발병되었을 때의 원인이라든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드리고자 그 성보화학 고객마케팅본부의 김혜진 팀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한번 녹유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방법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성보화학에서 살균제를 담당하고 있는 김혜진 프로덕트 매니저입니다. 오늘 박사님과 같이 녹유병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저희 제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지금 녹유병 다 왔는데. 네. 근데 녹유병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병증이 작게 오면서 이렇게 팍 찍히듯이 오는 것들이 있고 네. 약간씩 보면은 네네. 오는 게 조금 다르게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보면. 그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요게 지금 녹유병 병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오면 네. 세균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그 처방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뭐 세균병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네. 녹균병의 일환인데 뭐 발생하는 양상이 좀 다른 걸로 보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발생을 했다가 기온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깨어나던가 아니면 더 확대가 안 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병증이 노랗게 찍히는 부분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로 세균병이라 보기에는 반응 자체가 너무 많이 다르긴 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게 뭐 고추 같은 경우나 이럴 때 세균병 같은 경우나 아니면 약간 모자이크병, 바이러스병 같은 경우들이 이런 증상들이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오인하시는 경우가 좀 있기는 있는데 네. 실제로 뭐 밭가루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그 세균병이나 나타나지는 좀 않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들어서 네. 아무래도 녹균병의 일환으로 보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요런 거는 녹균병으로 인지를 하는데 요거는 세균성으로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이거는 녹균병으로 보는 게 네, 맞죠.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농가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완전히 우리가 배제를 못 하기 때문에 세균성 약제에도 예를 들어서 뭐 가스가마이린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는 부분은 녹균병이 일부 들으니까 그냥 네. 그런 약제하고 녹균병 약제하고 결합해서 드리는데 사실은 이거는 녹균병으로 보는 게 맞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예, 요번에 보실 때도 작물 생육에 따라 녹균병이 발생하는 양상이 좀 다를 수 있기 네네. 때문에 어쨌든 녹균병 자체가 작물 생육이 좀 안 좋을 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병이다 보니까 네. 아, 그렇기 네네. 때문에 조금 이런 초기 증상이 나타났다가 조금 더 뭐 심하게 뒤에 균사가 생긴다거나 네. 이런 증상들로 좀 진전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녹균병 일환으로 같이 보시는 게 제일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녹균병이 걸린 잎 뒷면에 보시면 이제 그 어떤 곰팡이 같은 네네. 게 이제 달라붙잖아요, 그죠? 뒤에 붙는 포자에 대해서 곰팡이 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뭐 녹균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좀 병이 진전이 되면서 나중에 뒤에 그 곰팡이 그 균사가 이제 발생하는 이런 증상들이 기본적으로 그 녹균병에 대한 두 번째 나타나는 병증으로 네네. 나타나기 때문에 네네. 우선 뭐 초반에 이렇게 노랗게 병반이 이제 찍히고 나서 뒤에 이제 균사가 나타나는 게 전형적인 녹균병의 병 발생 현황이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네네네. 같습니다. 그렇죠. 예. 녹균병이 찍히고 난 다음에 그 죽은 균사 자리에 네. 그러니까 이제 죽은 그 식물체 자리에 이제 사체 곰팡이 형식으로 네네. 이제 곰팡이가 뿌려지는데 이 부분에서도 농가분들이 이 녹균병에 대한 중요성보다 곰팡이에 대한 중요성을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 녹균병 약제를 우리가 처리를 하잖아요. 네네. 녹균병은 공기 전염성이잖아요. 네네. 그죠? 공기 전염성이기 때문에 번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그 번지는 속도 때문에 약 효과가 조금 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네. 약은 듣더라도 번져가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농가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안 듣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왜 안 듣느냐? 이 곰팡이 약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 듣는다. 이런 또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농약 전문 연구원으로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기본적으로 녹균병에서 뒤에서 발생하는 그 곰팡이균 같은 경우는 이게 전염이 돼서 이것들로 인해서 녹균병이 더 발생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일 윗면에 나타나는 그 녹균병균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 중에서 좀 빠르게 네. 이제 네. 확산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병원균이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는 게 제일 맞는 부분이고요. 이제 윗면에 대부분 나타나는 네. 그 포자에서 발생하는 유주자라든지 네, 네, 유주자 네. 같은 경우가 공기 중에 확산이 그렇죠, 돼서 그렇죠. 네. 이제 그걸로 해서 전파되는 게 네.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녹균병은 사실은 잎 앞면에 있지만은 잎 뒷면에 이제 어떤 요렇게 이제 포자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녹균병이 왔을 때 좀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약제 중에 저희가 이제 메드비라는 성분화학 약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러면 이 메드비라는 약제는 파목사돈이라는 어떤 그 예방력이 강한 부분과 만디프로파미드 하는 치료 약제가 우수한 약제가 결합되는 약제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방과 치료가 같이 되는 약제가 들어갔을 때 그 약제가 처리되어서 흡수되는 어떤 뭐 장점이 그런 게 있으시면. 네, 매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그 만데프로파마이드랑 이제 파목산은 합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참외약을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 저항성이 올 수 있는 이런 뭐 상황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차 저항성을 좀 억제할 수 있다는 이런 두 가지 작용기작을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는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치료와 예방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이게 약제 처리를 할 때 벌써 뭐 공기 중간 전파가 됐을 수도 있고 어느 뭐 부착 단계인지 유주자가 방출된 상태인지 여러 가지 상태가 같이 이제 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작용 기작이 같이 이제 발현이 되면서 여러 가지 타겟 포인트에서 같이 방제 치료도 할 수 있고 예방도 할 수 있는 이런 그 약제가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듭 같은 경우에는 유주자가 방출되거나 유주자가 유형을 하거나 포자가 부착을 하고 균사가 침투할 수 있는 이런 모든 타겟 부위에서 다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약제이기 때문에 또 빠르게 공기 중으로 전파될 수 있는 이런 그 녹균병 상황에서도 좀 효과적으로 방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진전을 좀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이런 약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가 약을 처방할 때 보면 네. 요 한 포장 내에 있더라도 여기는 지금 녹균병이 걸렸고 이쪽은 새좀 빠져나오는 부분에 네. 깨끗하게 이제 올라와지면서 이런 부분의 잎에는 예방적 효과가 들어가지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치료 효과가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 공기 전염성 상태에서 참외 같은 경우에는 연소 수확 작물의 순이 계속 빠져나오기 때문에 예방이 같이 되는 약제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된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 전염되는 걸 막아주고 왔는 놈은 치료를 해주고 이렇게 되는 게 더 예.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아까 계속 누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공기 전염성이라는 말을 계속 말씀드리는 네. 이유가 환기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환기되는 바람에 의해서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약제가 처리되었을 때 녹균병이 바로 예를 들어서 안 듣더라도 빨리 다시 재살포를 해가지고 전염되는 속도보다 치료되는 속도가 좀 더 빠르게 되면 네, 맞습니다. 좀 더 좋지 않겠나. 예,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이제 네, 맞습니다.